공동주택 적용관리. 안녕하세요. 23회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저는 주택관리사 3회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 또 떨리기도 하고 좀 설레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적용의 정의. 적용은 인간이 정주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동생활 할 때는 적용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연의 경관을 인간의 생활 공간에 적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이걸 적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기능과 효과, 뭐 이 부분은 뭐 일반적인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그 상식적으로 아는 수준인데, 뭐 요즘에는 좀 이슈가 되는 게 공동주택 포함해서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뭐 일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좀 뭐 특이하다고 할까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적용의 유지 관리. 식재된 식물의 뭐 고사나 적용 시설물의 노후와 훼손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일체의 활동을 적용 유지 관리라고 합니다. 적용의 대상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용 양식의 변화. 적용 양식은 자연 환경, 종교, 민족성, 시대 이런 부분이 적용 양식이라든가 요인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겁니다. 특히 자연 환경 같은 경우는 기후 조건이라든가 지형 조건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데 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기후 메마르고 먼지가 많고 바람이 많이 부는 데에는 그 건물 자체를 울타리처럼 외부로 세워가지고 가운데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서 광장의 기능도 하고 정원을 꾸며서 그 식물을 가꾸기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산 임수 지형에 하다 보니까 앞에는 물이 흐르고 뒤쪽에는 산을 등지고 있다 보니까 그 지형 자체가 좀 경사가 지죠. 그래서 특히 옛날에 여자분들은 많이 밖에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뒤쪽에다가 채소라든가 꽃을 가꾸면서, 근데 경사가 지다 보니까 이게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사진에 나왔는데 창덕궁 후원의 뭐 고급스러운 화계죠. 계단식 화원인 거죠, 정원. 그 다음에 종교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의 특성상 그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정원으로 표시되는 그 양식도 다를 거고, 뭐 시대, 뭐 고대에서 현대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적용 관리의 특수성. 공동주택만의 좀 특수성이 있죠.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건물 소유주, 집 소유주하고 적용 시공자나 설계자 이 부분들이 서로 의견 일치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고 그 조성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 구성원인 입주자, 그 다음에 입주자를 대표한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나 노인회, 그 다음에 관리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 이런 그 기관들이 있다 보니 서로 의견을 모으고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 적용 식재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열악해요. 요즘에는 1층을 전체적으로 적용 공간으로 꾸며서 하다 보니 차량이 전체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인공 지반 위에 적용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토양의 깊이, 그 다음에 배수, 토양의 양분 이런 부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식물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저층 세대 같은 경우는 앞에 나무나 이렇게 적용수가 심어져 있을 때 일조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곤충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하면 민원이 발생하는데, 또 뭐 이 민원에 따라서 나무를 제거하거나 어떤 수영을 다듬을 때 또 다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할 수 있다는 이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의 적용 수목에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관리 중심으로 해서 향나무나 관목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식재돼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기가 좀 편했었는데, 요즘에는 소나무, 참나무 같은 대형 교목, 이 경관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키가 크고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밑에 사진 보시면 그 왼쪽에는 향나무, 우리가 오래된 아파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오른쪽에는 요즘에 최근에 짓는 그 아파트 조경인데, 여기는 보면 키 큰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사무소나 일반인들이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다음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조경 관리 실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조경 시공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조경 관리가 되겠죠. 조경 관리는 시설물이나 조경 식재된 식물, 이런 요소들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첫 번째 조경 수목 관리에서 조경수를 한번 분류를 해보면, 관상 측면에서 분류를 해보면 꽃을 보는 부분이 있고, 과일이나 열매, 그 다음에 단풍을 보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은 목련, 벗, 그 다음에 철쭉이나 이런 영산홍, 산수유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과일 열매를 많이 보는 것은 산수유가 또 봄철에 보면 되게 빨갛게 좀 이쁘죠. 모과나 감나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단풍을 보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듯이 단풍나무, 복자기도 단풍나무 과에 속하는데, 복자기도 단풍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마가목 같은 경우도 느티나무도 마찬가지고 노랗게 해서, 이런 나무들이 단풍을 볼 수 있는 조경 수목이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 식재에 대한 요거는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향나무 녹병 또는 이제 적성병이라 해가지고, 이게 많이 접하신 분도 있고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향나무나 노간주 나무하고 장미과 식물 밑에 가로에서 해놨는데, 뭐 배나무, 사과, 뭐 명작꽃, 산사나무 이런 종류, 이게 근접해서 심어지면 서로 이렇게 녹병, 적성병이 이렇게 이렇게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아파트에 전에는 향나무나 노간주나무가 없었는데, 인근에 이제 과수원에 뭐 배나 이렇게 사과를 심고 있고, 근데 나중에 뭐 어떤 이유로 향나무나 노간주 나무를 심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과수원에 이렇게 적성병 같은 게 걸리면 피해 보상이라든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이런 걸 심을 때는 주변에 뭐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과수원 현황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많이 일하시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식재 환경은 뭐 이것도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양지 식물을 뭐 음지 쪽에다 심는다든지, 또 반대로 심는 것은 식물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에 교목 하부에 이제 양지성 뭐 철쭉이라든가 이런 관목을 식재하는데, 통풍이라든가 그늘이 지면 관목 자체가 좀 생장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내용을 한번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찰 활동, 이게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주로 이렇게 잘 하셔야 되는 활동 같습니다. 목적이 우리 단지를 순찰하고 하시면서 수목에 이제 병충해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가지가 뭐 부러졌다든지, 그다음에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파손이 돼가지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사전에 한번 순찰할 때 좀 확인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식재 식물을 확인할 때는 가시면서 건강한 나무하고 병해충이 발생한 수목하고는 구분이 좀 되니까, 뭐 전문가적인 시각이 아니라도 되니까, 병해충이 발생했구나. 그 다음에 가뭄 피해, 물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무가 시든다거나, 그 다음에 일소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햇볕이 되게 뜨거워가지고 그 가지가 아니라 그 나무 껍질, 그 조경수 수피가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을 이제 일소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해, 냉해, 피해. 동해, 냉해를 좀 구분을 하자면, 동해는 이제 온도가 영하로 내려갔을 때 그 수목이 얼거나 이런 그 피해를 동해라고 그러고, 냉해 같은 경우는 영하는 아닌데 저온 현상으로 인한 피해. 뭐 쉬운 예로 우리 뭐 밭에 이렇게 봄 채소를 심었는데 날씨 따뜻해서 심었는데 어느 날 서리가 내려가지고 그게 싹 얼어 죽어버린 경우 있죠. 이거는 영하의 기온은 아니지만 이게 저온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는, 그거를 이제 냉해 피해라고 하고, 태풍 피해, 뭐 이건 가지가 약한다거나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하셔야 될 거고, 잔디라든가 이런 지피식물 한번 생장 상태도 확인하고, 이런 활동이 예찰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설물 예찰은 이제 조경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보행로, 보도블럭, 뭐 치마라든가 아니면 튀어나왔다든지 깨졌다든지 놀이터 시설물 상태, 뭐 이렇게 요즘에 플라스틱 종류로 해서 나오는데 뭐 그 균열이 갔다든가 아니면 부식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확인을 해야지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주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식물에는 물주기가 뭐 거의 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물주기의 이제 기본 원칙이 요즘에 비가 올 때 국지성, 그 다음에 단시간에 오는 그 폭우성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러다 보니까 비가 오는 실제 강수량은 뭐 20mm, 30mm가 왔는데 단시간에 오다 보니까 그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가 않고 전부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면 나무 뿌리에서는 실제로 그 물을 제대로 맛보지도 않았는데 물은 다 흘러내려가고, 그러면 이게 비 온 효과를 나무는 별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제 비가 보슬비나 이슬비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뭐 하루 종일 오는 경우도 있고 반나절 오는 경우도, 이런 경우는 이제 토양 하부까지 침투가 되면서 이렇게 물을 많이 주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현상 때문에 물주기에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까지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점적 관수, 이런 과수원이나 이렇게 과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하죠. 호수 이렇게 길게 늘여가지고 거기에 구멍 뚫어서 이렇게 물이 점점점 떨어지는. 그 다음에 물구덩이, 물집. 이게 나무 이식하거나 이렇게 새로 심을 때 주변에 이렇게 조그맣게 웅덩이처럼 만들어서 물이 고이도록. 그럼 거기다 물을 채워 넣으면 물이 오랫동안 차근차근 이제 들어가니까 토양 하부까지 그게 이제 침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보시는 게 또 공원이라든가 가로수에 물주머니를 나무에 매달아 놓죠. 이것도 똑같이 점적관수처럼 물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면서 천천히 이렇게 나무 뿌리까지 이제 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멀칭제 덮어주기 이 부분도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게 기온 때문에 이렇게 물이 빨리 증발되다 보니까 멀칭제를 위에 낙엽이라든가 이걸 덮어주면 수분 증발이 많이 억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물을 주고 나서 얼거나 이걸 방지하기도 하고, 겨울철에도 증발이 일부는 발생하니까 그걸 덮어놓으면 보온과 수분 보존이 같이 되죠. 밑에 이제 사진은 관수 작업, 물주머니 있고, 멀칭 이제 위에다 이렇게 그 뿌리분 주변에 이렇게 덮어놓는 멀칭. 뭐 멀칭 재료는 관상용이 아니라면 낙엽이라든가 뭐 병해충 대비 이렇게 제거 목적이 아니라면 낙엽이라든가 이렇게 솔잎이라든가 뭐 볏짚이라든가 소나무 껍질이라든가 이런 걸 덮어 놓으면 효과는 충분합니다. 예. 기타 뭐 요거는 제가 참고로 그냥 하나 적어 놨습니다. 불도와 백당나무는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많이 식재되지는 않는데, 불도화는 우리 스님들 머리처럼 동그랗게 해가지고 불도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낙엽이 지고 나서 부패가 막 시작될 때 분변 냄새가 좀 심해요. 똥 냄새처럼 많이 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모아서 매립하거나 소각을 해야지
그 냄새가 안 나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꽃은 예쁜데 낙엽은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참고로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편하게 들으십시오. 네,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 이제 2강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